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과 곡성 두 군데를 탈환했다라 그래서 한시름 놨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의 정치적인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죠. 특히나 이제 그 11월 달을 기점으로 두 번의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1월 15일 날 같은 경우도 선고가 나오고 하필이면 또 우리 박성재 부장판사가 11월 14일에다가 김혜경의 선고 날짜를 또 잡았어요. 박성재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5일 날 이재명의 선고가 있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14, 15를 이렇게 딱 잡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부가 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15일 날 선거법 위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유죄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모든 법률 전문가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진보 뭐 보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100% 일단 유죄를 장담하고 있는 게 위중교사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는 과장이 없죠. 그렇죠? 위중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빼박입니다. 이게 이제 녹취 파일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도 애당초 원래 그냥 공개가 안 됐을 법한 녹취 파일이에요. 근데 그 백현동 개발업자 김인섭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인섭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또 김진성 씨거든요. 이재명의 그 위중교사를 받았던. 근데 김진성 씨가 김인섭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김인섭도 수사의 대상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그 휴대전화의 녹취 파일을 듣던 와중에 뭐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이재명으로부터 위중교사를 당했다라는 게 우연찮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죄라고 하는 게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 짓고 안 사는 게 그냥 최선인 것이지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는 막 덮겠다라고 생쇼를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재명 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중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 100%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또 11월 14일에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배소연 씨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할지라도 말은 꼬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왜? 애당초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그 뇌가 막 크지도 않을 텐데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다 해봤자 그냥 머리만 아픈 것뿐인 것이지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습니까? 지들 잔머리로 안 되는 것이죠. 배소영 같은 경우는 김혜경을 배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혜경한테 엄청난 한 방을 매기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배소연이는 김혜경을 배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그런데 배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머리를 잘못 굴려가지고 어떻게 김혜경을 배신하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친명계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북한에 있어야 되는가 싶은데 더 여민이라고 하는 친명계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토론을 연다라고 해요. 근데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 놀랍게도 이재명 위중교사 혐의가 무죄다라고 하는 그 포럼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대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할까 싶은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토론의 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태훈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이진국이라고 하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또 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학자가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노림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은 얼마나 훌륭한 대학교입니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은 얼마나 훌륭한 학교이고 얼마나 수재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 뭔지가 보니까요. 위증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럼 김진성은 뭔데요? 이재명과 김진성 두 사람 사이 정보 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다. 아니 미쳤습니까? 그 녹취록 안 들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원본 파일 들어보라고.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고. 근데 원본 파일이 무슨 한 300시간 되면은 그것만 듣느라고만 좀 힘들 텐데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갖고 판사도 들어보고 기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더니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얘기밖에 안 나요? 위증교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뭔 놈의 그런 도대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지금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야말로 뇌를 지금 짜깁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발언과 김진성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냥 미치겠습니다. 그냥 개딸이 하는 주장을 갖다가 지금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냐고요. 참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곡하가세라고 해야 되는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막 나와가지고 박은정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그 박은정이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상대로 그렇게 또 질의하더라고요. 아니 김혜경은 압수수색을 130번이나 하고 김건희 여사는 왜 한 번도 안 했냐?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욕을 먹는 거야 지금. 박은정이는 제정신이냐고요 도대체가. 김혜경이가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라는 게 김혜경을 130번 했습니까? 김혜경은 사실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김혜경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습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김혜경이가 법카를 긁었다라고 하는 가계의 전담표 포스기에 있는 그 내역 그거를 뽑아온 거를 가지고 김혜경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이런 지금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정아 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야. 진짜 이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왜 도대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이 필요했으면은 지난번에 하든지 지들이 문재인 정부였을 때 다 검사 아니었으니까 지들이 하든지 그때는 왜 안 했는데 그때도 뭐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아무 사건에다가 대고 휴대전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과 김혜경 숱한 지금 범죄 혐의가 지금 첩첩히 쌓여 있어가지고 재판까지 진행해서 다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되는 와중에 이재명의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혜경의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김혜경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택도 없죠. 권력자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박은정이가 제정신이라 가지고 검사 출신으로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재명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재명 김혜경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쥐뿔 얘기도 안 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무슨 휴대전화 압수수색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정아 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란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미치겠습니다.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김혜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배소연 씨의 그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미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소연이가 이제 지난 7월에도 7월뿐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법원에 나가가지고 증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요. 김혜경이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한테 신신당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모님께서는 선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한두 번 치르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수차례 치르는 것을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매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결제를 갖다가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 밥값을 갖다가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그 배소연이가 했던 얘기가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 결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밥값을 갖다가 대신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배소연이가 다른 사람의 밥값을 갖다가 결제해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소연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결제했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배소연이가 김혜경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다른 사람 밥값 절대로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쥐가 그거를 왜 결제합니까? 이것도 일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배소연이가 김혜경을 생각해가지고 김혜경을 대신해가지고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게끔 대신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 카드로 결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 카드로 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희한한 게 배소연이가 뭐로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저는 이 사고방식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배소연이가 정말로 김혜경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게 맞을까? 정말로 김혜경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소연이가 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아무 탈 없이 끝나게 될 텐데 왜 도대체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을까? 이재명이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도 아닌 텐데 조금만 지나면 대선 나가겠다 경기도지사 때려칠 텐데 금방 이게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 거래 내역이 다 남는데 어떻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
배소연이가 매기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하드로 결정하면 되죠. 아니 그리고 배소연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지금 막 감히 쳐다도 못 볼 정도의,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보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산가예요. 서울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 원이고요. 잠실 아파트 2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광교의 상가주택 35억이라고 하고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7억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몽땅 합치면 거의 80억 가까이나 되는 자산가입니다. 심지어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제로입니다.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대출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미스테리가 뭡니까? 물론 그렇게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라고 한다면 돈이 그냥 막 차고도 넘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80억 자산가가 왜 도대체 김혜경이 그렇게 시다바리 짓거리나 하고 있나? 그것도 납득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8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가라고 한다면은 왜 공무원 하고 있어요? 에? 아니 공무원 안 하고 그냥 커피 뭐 카페 같은 거 그냥 하나 차려놓고 자기 건물에다가 카페 차려놓고 그냥 오순도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제 그 남자랑 같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김혜경이 그렇게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고 있겠냐고요. 시다바리 역할을 좋아했습니까? 김혜경에는 충성심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녹취록 들어봤었을 때 막 김혜경 욕하지 않습니까? 진상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야 집에 무슨 뭐 누가 있나 보다, 뭐 남자친구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전화 끊으면 막 욕하고, 이런 거를 들어봤었을 때 김혜경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무원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배소연입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80억이라고 하는 자본가가 그런 어떤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거를 버티냐 이거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80억의 이 자산 자체가 배소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자기가 배신을 했었을 때, 자기가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충성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김혜경과 이재명이가 뭐라고 폭로를 한다면 지 재산이 전부 다 압류가 될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야, 자기 재산이 애당초 아니거나 김혜경과 이재명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폭로한다면 압수를 당하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야 80억 자산가가 김혜경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나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공무원 월급을 받고서 그거를 버티겠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자금 출처를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배소연의 이 자산에 대한 출처가 다 확인이 돼 가지고 검찰이 압류를 하는 딱 그 순간, 더 이상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과 김혜경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 김혜경에 대한 배소연의 폭로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80억 자산가가 이렇게나 모욕을 당하면서 김혜경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혜경이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배소연이가 함부로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애당초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검찰이 내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딱 확인해서 압류하는 그 순간, 압류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 순간에 보십시오, 배소연이가 김혜경에 대한 폭로를 시작할 겁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 배소연은 김혜경을 배신했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앞당겨가지고 현실화를 시킬 거냐, 그거는 철저히 검찰의 수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 자산 내역 확인하고 자금 출처 확인하는 거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경찰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수사 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장에 검찰이 이거 빨리 수사해가지고 내역 확보하시고 압류하십시오. 압류되는 순간 김혜경에 대해서 배소연이가 불기 시작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